안녕하세요. 토지를 바삭하게 분석하는 토지쟁이 빨식의 조영식입니다. 간혹 질문하시는 분들이요. 왜 새만금의 미래산업이 이렇게 모여든다라고 하느냐고 이렇게 감이 오지 않는다라고 표현을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새만금에 대한 내용을 분석하면 분석할수록 가슴이 벅차오른다라는 표현을 전문가들이 많이 하거든요. 자, 그 내용을 여러분들도 실감할 수 있도록 오늘은 제가 경제 이야기와 함께 새만금의 퍼즐을 맞출 수 있도록 안내해 주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경제 참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요. 정치까지 함께 해서 투자를 하시는 게 어렵기 때문에 제대로 된 지역을 선정하지 못하고 또 자, 새만금이라는 지역을 선정했지만 또 거기에서 투자가 했을 때 상승하지 못할 만한 곳에 투자하시는 분이 많다고 했잖아요. 그건 다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 타이밍과 지역 선정이 잘 안 되기 때문인데 사실 어려우면 이게 또 어렵다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경제와 정치까지를 제가 다 풀어드릴 수는 없고요. 오늘은요, 제가 간단하게 경제 이야기를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세계 갑부 1위가 누군지 아세요? 예, 사우디아라비아의 아람코라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의 규모는요, 삼성전자와 애플을 합쳐도 따라갈 수 없는 규모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도대체 뭔데? 아람코라는 회사는 세계에서 말이죠, 가장 많은 석유를 보유하고 또 석유를 보유하고 있으면 채굴하는 비용이 들잖아요. 그 비용 또한 미국의 1위 엑슨모빌이라는 이 기업보다 거의 4배 적게 든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석유와 그리고 채굴하는 비용까지 너무 낮게 채굴을 할 수 있다 보니까 마진율이 높겠죠. 자, 이렇게 어마어마한 규모의 아람코의 자산 규모가 있잖아요. 우리가 왜 관심을 갖냐고요? 최근에 한국에 이 집중되고 있다라는 충격적인 또 기쁜 소식이 있거든요. 이런 아람코라는 회사가 왜 한국과 연결이 되지? 왜냐하면요, 사우디 아람코가 이 돈을 말이죠, 한국에 쏟아붓는다라는 기사가 나왔거든요. 자, 그러면 한국에 돈을 쏟고 있다고? 그러면 왜 새만금을 설명하는 사람이 이야기를 하지? 마지막엔 여러분들한테 기가 막히게 새만금과 또 퍼즐이 맞춰질 겁니다. 기대하시고요. 끝까지 오늘은 함께 하셔야 합니다. 자, 여기서 잠깐 일본 이야기를 함께 하자면요. 사실 여기 일본 얘기하면 또 괜히 집중이 되잖아요. 그런데 연결이 다 또 되더라고요. 아람코가 사실 한국의 현대차 수소 에너지와요, 탄소 섬유 소재 개발 분야에 손을 잡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대차가 폭스바겐, 토요타 등을 이기고요, 이 세계 1위 기업 아람코의 선택을 받았다라는 걸 정말 이 대단한 우리 대한민국의 현대차로 또 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세계 갑부 1위 아람코가 왜 현대차를 선택했을까요?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선택을 했을 텐데요. 자, 보세요. 앞으로는 분명히 이런 재생에너지 사업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거다라고 세계적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세계 수소차 시장이 매년 지금 65%씩 폭풍적으로 성장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2020년도 이 규모가 하나로 따졌을 때 약 59조를 예상하는데, 이게 현대 수소차가 일본의 토요타를 제치고 이 판매량이 1위를 기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 갑부 아람코 1위와 수소를 판매하는 현대차가 1위 이렇게 만난 거라는 겁니다. 2021년부터 여러분 기억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자, 내년부터죠. 자, 파리기후 협약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우리의 파리기후 협약이라는 게 이 내연 기관차, 우리가 지금 자동차를 타고 있잖아요. 이 판매가가 곧 시한부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네덜란드라는 곧 2025년부터 이 내연 기관차를 아예 판매를 금지한다라는 게 지금 시행이 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전기차, 수소차 이렇게 싹 바꾸려고 하는 이런 분위기 속에 우리 한국이 전기차 배터리 사업, 수소차 이렇게 압도적으로 우리가 또 거기에 기술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참 살기 좋은 나라인 거는 정말 맞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만약에 환경 규제가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다 보면
내년부터 현대차의 점유율이 굉장히 빨라질 거라는 걸 기대하는 거죠. 자, 그러면 현대 수소 전기버스는 어떻게 되냐면 세계 최초로 1회 충전으로 450km를 주행 가능하고 이걸 사우디에 공급하겠다고 한 겁니다. 그리고 스위스에서 2025년까지 1600대 수소 트럭을 또 공급하기로 했다라는 게 우리 이 수소차 시장에 압도적으로 인기가 있다라는 거죠. 자, 정부는 이제 앞으로요, 노후된 디젤 이런 기반 열차 같은 거를 다 수소 열차로 바꾼다라는 기사를 여러분들이 잠시 후에 함께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재생에너지, 수소, 경제, 에너지 산업 이런 기반들 있죠.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재생에너지 사업, 수소 경제, 전기차 산업 이런 에너지 산업을 기반으로 미래에 이렇게 신성장의 산업, 그러니까 새로운 산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이 총력을 다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부에서 이걸 다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어디에서 하냐고요? 네, 이 대단한 미래 산업이 앞으로 새만금 산업단지 수소 그린 수소 생산 클러스 구축 사업하고 딱 지금 퍼즐이 맞춰진다는 겁니다. 지금 새만금에요. 산업단지 그린 수소 생산 클러스 구축하고 지금 준비하고 업무 협약 맺고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새만금의 투자 규모를 나는 그냥 이게 국책 사업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는다 정도가 10이라면 제가 생각할 때 10배 이상은 여기에서 앞으로 더 먹거리가 많이 나올 수 있고 10배, 100배까지 우리가 미래로 10년, 20년, 30년 계속해서 여기서 나올 수 있다는 게 이 산업을 집중적으로 이해하시면 더 쉬울 거라는 겁니다. 영상을 함께 먼저 하겠습니다. 네. 수소는 석유를 대체할 미래 친환경 에너지로 각광받고 있는데요. 새만금의 대규모 수소 생산 시설을 짓겠다는 전라북도의 계획이 첫 발을 뗐습니다. 하원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태양광 발전 시설이 들어서는 새만금. 2022년까지 3기가와트 규모의 재생에너지가 새만금에서 생산됩니다. 이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그린 수소를 생산하겠다는 전라북도의 계획이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선정됐습니다. 그린 수소는 생산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배출되지 않는다는 게 큰 장점입니다. 수소 생산부터 유통, 그다음에 활용 분야까지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그린 수소 생산 분야는 전라북도에서 대규모로 실증을 해서 발전시키겠다 하는 정부의 의지가. 오는 2022년부터 새만금에 100메가와트 규모로 물을 수소로 만드는 설비가 들어섭니다. 국내 최대 규모로 연간 14,000톤씩 수소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린수소 생산단지가 본격 조성되는 2022년부터는 수소 생산과 저장, 운송과 관련된 기업과 연구소가 새만금 일대에 모여들 것으로 전라북도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수소 상용차를 만드는 현대차, 수소 저장 용기를 생산하는 일진 복합소재 등 세계적인 기술력을 가진 기업들이 전북에 있어 관련 산업의 동반 성장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전주와 네, 이렇게 수소 관련된 기사들이 우리가 투자하는 분들은 집중해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새만금의 계획은 어땠었냐면요. 자, 보시면 이렇습니다. 자, 새만금에 사실은 유치되는 부분이 에너지 기업으로 100곳을 유치해서 약 3,800개 일자리까지 함께 만들겠다라는 게 계획이었습니다. 이게 2019년 11월 기사가 났던 거고요. 태양광과 세상풍력, 그린수소 중점으로 에너지 기업의 유치와 고용 창출을 하겠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재생에너지 태양광과 그리고 전기차 또 거기에 관련된 그린수소 관련된 생산 클러스터로 새만금에 지금 집중되어 있고 현재 조사 중에 있고 진행되는 부분을 과정을 우리가 기사로 지금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새만금에서 지금 또 확인할게요. 두 번째 기사를 보자면 새만금 산업연구용지에 그린수소 생산 클러스를 조성하겠다라는 걸 업무 협약을 맺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기업들이 함께 이제 참여해가지고요. 이 업무 협약을 맺었다라는 거. 그러니까 계획에서 끝난 게 아니라 이건 정부에서 함께 진행이 되고 있는 국책 사업의 산업의 흐름이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먹거리가 있는 곳, 그러니까 이제 먹거리 있는 새만금에 그린 수소 생산 클러스터 구축을 예타 조사 연구하고 지금 그게 업무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과정을 지금 진행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앞으로 무엇이 이제 더 또 나올 건가 이런 걸 기대해 보는 거죠. 대부분 수소 이 장소가 여기 산업단지입니다. 군산에 여기 산업단지 안에 육군구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여기에서 생산 과정과 이런 운송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프라 등을 지금 다 구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타이밍은 이런 산업들이 들어오고 관광이 들어오기 전에 인프라를 구축하는 아주 투자하기 적절한 타이밍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제 먹거리는 산업 하나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부에서 앞으로 미래에 먹을 수 있는 먹거리를 새만금에 넣는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오늘 포인트로 좀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것도 세계적으로 관심이 있는 기업들이 우리의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또 함께 나중에 해드릴 건데요. 전기차 관련된 산업들, 그리고 이렇게 수소차, 수소버스 이런 관련된 것들을 집중을 우리나라에 지금 하고 있다는 거. 그런데 그 성장의 어디 중심지인지 이게 새만금이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상했던 이상이 이 새만금에 먹거리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마지막 기사에는요, 이런 내용입니다. 에너지 산업의 지속 가능한 이제 수소 전기 아파트, 수소 열차 시대를 열겠다라는 이런 내용입니다. 자, LH 공동주택 맞춤형의 수소 연료 전지 개발에 박차를 할 거고요. 수소 열차 개발 중에 1회의 충전을 약 600km 주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 자, 그리고 새만금 산업단지에 그린수소 생산 클러스터 구축하면서 올해 이제 육상 태양광과 이렇게 함께 발전단지로 착공을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냥 이걸 계획한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까 영상에서도 보셨다시피 정부에서 직접 지금 밀어주고 있는 이 산업이 새만금이다라는 거. 수소 연료 전지 하이브리드 철도 차량에 이렇게 구성도까지 다 나와 있다는 거. 우리가 언제 한번 저 정말 20년 전만 해도 핸드폰을 이렇게 스마트폰을 너무 자유자재로 이용할 거라고는 상상해 보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 한 번에 또 산업이 이제 바뀐다. 그런데 그 바뀌는 산업이 어디다? 내가 왜 주식을 투자하시는 분도 알았다면 또 못했잖아요. 몰랐다고 지나고 나서 또 후회하잖아요. 상승하고 나면 딱 이 토지 투자도 똑같습니다. 내가 그때 투자했을 걸. 그런 후회를 하는 거는 이런 경제적인 흐름을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 많습니다. 남들이 할 때 우르르 몰려가서 하다 보면 항상 타이밍에 늦게 들어가게 되는 거고, 또 늦게 또 잘못 빠지다 보면 거기에 묶여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자, 여러분 제대로 기억하십시오. 문재인 정부 지금 현재 이 재생에너지 비중을 2040년까지 확대를 하겠다. 35%까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태양광과 풍력 발전 비중을 대폭 높이고 전통적인 이 석유 산업에서 이제 과감하게 이걸 줄여 어떻게 수소 에너지 사업이라든지 이렇게 에너지 믹스로 전환하겠다. 그래서 이제 미세먼지 온실가스 이렇게 환경 규제하는 산업들을 같이 성장 동력으로 발맞춰 나가겠다라는 거죠. 이 정부가 재생에너지 사업에 집중하는 이유를 좀 아시겠습니까? 네. 왜 세계 갑부 아람코가 현대차를 선정을 해서 앞으로 함께 발맞춰 나가려고 하는 거고, 그 산업이 왜 새만금에 또 집중이 되는 건지 이제 여러분 좀 퍼즐이 맞춰지십니까? 좀 어려우셨다고요? 이해되셨죠? 이해되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좀 어려우신 분도 있으실 건데 아셔야 하는 내용이라 여러분들하고 오늘 함께 했습니다. 다 잊어버리더라도 꼭 기억하십시오. 새만금은 내가 상상했던 이상의 먹거리가 있는 곳입니다. 10년, 20년 후에도 계속해서 먹거리가 나오시는 정부에서 이 미래 산업이 집중되도록 지금 하고 있는 곳이고요. 이렇게 세계적인 갑부들, 아람코라든지도 집중하고 있는 산업들이 이 재생에너지 사업에 관련된 거다. 그렇기 때문에 새만금은 여러분들이 지금이 가장 투자하기 적절한 타이밍이고, 여러분들이 투자해 놓으시고 정말 이 노후의 편안함을
여기에서 보낼 수 있기 때문에 강력하게 추천을 드렸었습니다. 오늘은 새만금의 이 재생에너지 사업 수소 이 산업에 관련된 것들을 좀 함께 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들한테 더 좋은 정보로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쟁이 빠시기는요, 오늘 여기까지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캔디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안녕!